버마 캠페인 UK는 영국 백화점 존 루이스 파트너십이 미얀마산 보석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버마 캠페인 UK는 미얀마산 보석 이슈에 대해 40개 소매업체들에게 미얀마산 보석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존 루이스 파트너십은 미얀마산 보석 판매 비중이 높지 않지만 다른 공급원을 빨리 찾고 있다고 이메일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결정 이후 영국 최대 TV 홈쇼핑 채널 및 보석 소매업체 중 하나인 TJC도 미얀마산 보석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 DTA에 따라 세금 면제 신청서 양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진출한 외국인 공급업체는 관련 수익이 송금되고 원천징수 또는 세금 납부 전에 면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이후 면세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7월 31일 2만자 신권이 발행되면서 국내 설탕 가격이 비스당 3,400자까지 급등하였습니다. 기존 설탕 가격은 3,240잣에서 3,280잣이었으나 지난 8월 2일 3,380잣에서 3,400잣으로 100잣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미얀마 설탕 사탕수수협회는 설탕 가격의 급등으로 사탕수수 재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협회 부회장은 미얀마 설탕 연간 생산량은 45만 톤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으로 수출을 해왔다고 합니다. 중국 수출은 MOU 체결 이후 설탕 수출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수출은 미얀마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 업체가 베트남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재배지는 사가잉 지역 북부 샨주 북부가 있으며 바고 지역 서부, 동부, 양곤 지역, 만달레이 지역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으며 수확 시기는 주로 12월부터 1월 사이라고 합니다. 2023년 24년 회계연도에는 신규 사탕수수 재배업체 활성화를 위해 에이커당 20만 잣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미얀마 지점은 2023년 5월 미얀마를 덮친 사이클론 모카 피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중간 추정치를 집계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2021년 미얀마 GDP의 3.4%를 차지하는 22억 4천만 달러로 농업과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인프라들이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주택들이며 그 뒤를 이어 비주거용 건물, 농업의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은 라카인주와 사가잉 지역으로 전체 피해의 약 84%를 차지하였으며 라카인주 7개 지구와 17개 타운십에서 수재민 120만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라카인주 실향민 캠프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액으로 보면 라카인주가 전체 피해액의 약 30%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이클론은 미얀마 서부 지역과 북서부 지역 5개 지역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주요 지역은 라카인주, 사가잉 지역, 마괴 지역, 만달레이 지역, 친주이며 라카인주의 가장 큰 피해 원인은 강풍이었으며 마괴, 사가잉 지역은 홍수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오후 5시부터 양곤 펜퍼시픽 호텔에서 미얀마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사이클론 수재민 복구기금을 기부한 단체에 대한 감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사이클론 모카로 인해 많은 수재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 단체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재민 복구 기금 모금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행사에는 수재민 복구 기금 기부를 한 업체와 단체들에게 기부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한인 봉제협회도 5개국 봉제협회들과 함께 기금 모금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한인봉제협회는 현금 4,900만 잣과 1,431만 2천 잣 상당의 의류 및 담요 등 총 6,331만 2천 잣을 기부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2일 금거래 및 외환거래 모니터링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 미얀마 중앙은행 딴딴쇠 총재는 미얀마 국내 금시세 안정화를 위해 금 품질과 중량에 따른 기준 가격대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거래업체들은 온라인 거래를 통한 금거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총재는 불법 금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금방들이 관련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실거래 가격이나 결제 방법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수출 대금에 대한 언인 거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명령을 하였고, 거래 첫날 6개 은행에서 달러당 2,920잣에서 2,922잣 환율로 689만 달러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외환 시장과 금거래 시장에 이어 부동산 중개, 자동차 중개에 대해서도 온라인 거래 지침을 마련하여 통제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 산하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년 1분기 CNP 봉제 산업 수출은 10억 4천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지난 회계연도 동기 대비 약 3억 달러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23년 회계연도 CNP 봉제 산업 수출량을 보면 1분기 13억 6,390만 달러, 2분기 18억 4,110만 달러, 3분기 11억 3,640만 달러, 4분기 10억 4,740만 달러, 총 53억 8,88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500개의 외국인 투자 봉제 공장이 CNP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주요 투자국은 중국, 대만, 태국, 한국, 일본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봉제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주는 CNP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며 주요 발주국은 한국, 중국, 일본, EU라고 합니다. 미얀마 국내 투자 공장까지 포함을 하면 양곤 지역 602개, 바고 지역 71개, 만달레이 지역 9개, 사가잉 지역 1개, 에야와디 지역 18개, 마게 지역 3개, 꺼인주 2개, 네피도 3개와 함께 기타 지역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노동부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CNP 시스템 공장이 700개 이상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며 CNP 산업은 미얀마 투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근간이 되는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양곤 도시개발위원회는 양곤 찌밍다인 타운십에 있는 띠리밍글라 구시장 건물 철거 결정으로 아직까지 구 건물에서 입주 중인 업체들을 2023년 8월 17일까지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YCDC는 2017년 8월 16일부터 띠리밍글라 구시장 건물을 위험 건물로 지정하고 2018년 19년 회계연도부터 사용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7일 미얀마 국세청은 서비스 업체들의 상업세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식업체, 숙박업소, 미디어, 금제품, 스마트폰 매장 등에서 서비스 또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상업세 스티커를 영수증에 부탁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체가 판매 영수증에 상업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서 또는 음성 녹음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업체에 청구하는 벌금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매장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선 벌금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업세 스티커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언급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편으론 상업세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미얀마 정부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정책은 세부 사항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설명이 없고 포상금 지급도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2023년 8월 10일 미얀마 상무부 산하지적재산권부 부국장은 2023년 10월부터 미얀마 저작권법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작권 등록을 마친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문학과 예술 부문은 미얀마의 중요한 부분으로 2가지 조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산업 디자인, 발명, 문학, 예술 4가지 부문에 대한 저작권법 제정과 지적재산권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미얀마 상표법이 발효가 되고 행정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지적재산권법이 과연 효력이 발휘할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을 통한 강대국들의 독점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미얀마 저작권법은 현재 국내 창작물에 중점을 두고 현재는 미얀마 내에서 발생된 건에 대해서만 30일 이내에 등록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15일 네피도에서 열린 차관급 회의에 참석한 이민인구부 장관은 전자 ID 서버를 통해 제공된 1,480만 가구 데이터를 처리하여 미얀마 재선거를 위한 정확한 유권자 목록이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인구부에서는 가구별 데이터 수집을 하여 빵킨 프로젝트를 거쳐 전자 ID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미얀마 전국의 인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빵킨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1일까지 1,480만 가구를 조사하여 데이터 수집을 하였으며 7월 31일까지 미얀마 국민 330만 명에게 시민권 조사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24년 회계연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직 접투자는 4억 6,7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작년 동기 12억 2천만 달러 대비 약 6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첫 4개월간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4개 투자 사업 3억 3,500만 달러, 중국 10개 투자 사업 1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전력 부문 약 3억 1,700만 달러, 운송 및 통신 부문 약 7,700만 달러, 제조업 4,800만 달러를 유치하였습니다. 2020년-21년 회계연도 37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20년 회계연도 48억 달러 대비 22% 감소한 바 있습니다. H&M 미얀마는 최근 미얀마 봉제 공장 노동 착취 이슈가 발생됨에 따라 미얀마 발주를 단계별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러 유럽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들의 철수 발표 속에서도 H&M은 끝까지 미얀마 봉제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최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오면서 본사의 기준과 요구사항에 따라 미얀마 내 생산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는 국가비상 사태 이후 임금 착취와 강제 초과 근무를 포함한 노동권 침해 사례들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20건의 노동 착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M 미얀마는 철수 과정에서 글로벌 노동조합 인더스트리올이 주장하는 책임감 있는 철수 프레임워크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어느 정도 규모의 철수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H&M은 미얀마에서 41개 공장을 대상으로 발주를 하여 2023년 3월 현재 약 4만 2천 명의 봉제 산업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접 발주를 받은 일부 대형 공장들은 중소봉제 공장에 하청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H&M의 발주로 혜택을 보는 공장들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